소개로 만난 그녀를 처음 본 순간 박 씨는 한눈에 반했다고 합니다. 머지않아 두 사람은 하나가 됐고 이윽고 축복 같은 임신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하지만 그녀가 유부녀라는 심지어 법적 관계도 정리되지 않았다는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듣게 됩니다. 때문에 갓 태어난 딸을 친자로 신고조차 하지 못해서 유령 아빠가 된 박 씨. 결국 그녀와 헤어졌고 몇 년간의 다툼 끝에 친부로서의 지위는 겨우 되찾았지만 또 하나의 고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양육권이었는데요. 딸이 10살이 된 지금까지도 마음 편히 딸을 본 적이 없다는 박 씨.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오늘 이 사연도 사방 가족께서 직접 제보해 주신 내용입니다. 예민한 개인사이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이제 각색을 했다는 말씀 미리 드리고요. 제가 이 사연도 같이 좀 취재를 했는데 와, 정말 이 한 인간의 삶이 이렇게 기구할 수 있구나 싶었습니다. 자, 일단 이 박 씨와 그 여성, 아이의 엄마겠죠. 둘이 만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네, 일단 2013년에 후배로부터 이 여성을 소개받으면서 만나게 됐습니다. 당시에 박 씨는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고 이 여성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여성의 좀 성실하고 밝은 면이 마음에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제하기로 한 뒤에 이 두 사람은 얼마 안 가서 살림을 합치기로 하고 동거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집을 합쳐서 사실상 같이 사는데 아내가 주소지를 안 옮기고 한참을 머뭇거렸습니다. 결국 설득 끝에 아내는 주소지를 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둘은 둘 사이에는 아이도 생기게 되었고요. 그렇게 전입신고를 했는데 전입신고하자마자 사채꾼들이 찾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알고 보니까 여성이 거액의 사채빚을 지고 있었던 겁니다. 박 씨 역시도 넉넉한 편은 아니었긴 하지만 일단 아이도 생겼겠다. 모아놓은 돈을 다 털어서 대신 이렇게 빚을 갚아주고 이렇게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런 일 비일비재합니다. 벌써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자, 정말 성실하고 밝아서 일단 한눈에 반해서 결혼을 했는데 알고 보니 사채를 쓰고 있다. 뭔가 좀 여기서부터 꺼림칙한데 자, 뭐가 됐든 아이는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제 이 여성을 소개해준 후배가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저 형수님이 이혼녀래요. 네? 형수님이 이혼녀래요. 그래서 아내가 술자리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본인이 이혼녀라는 사실을 털어놨고 본인이 이제 그거를 이제 건너서 전해 듣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박 씨가 이 동거녀를 추궁을 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무슨 이혼녀하고 완강하게 부인하다가 결국 본인이 이혼했다고 고백을 하면서 아니 그런데 내가 당신 아이를 가졌는데 내 과거가 뭐가 문제냐. 사람이 살다가 안 맞으면 이혼할 수도 있지.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처음부터 말한 게 아니라 이렇게 뒤로 알게 됐다는 건 굉장히 이 남편 입장에서는 꺼림직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죠. 그렇죠. 지금 백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그걸 처음에 이실직고를 안 했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막 소문을 통해서 자, 뭐가 됐든 이게 임신한 지금 아이를 아직 낳지는 않았고 임신을 했던 상태인데 와,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럼? 네, 어쨌든 그래도 박 씨는 어쨌든 이혼녀기는 하지만 임신을 자기 아이를 지금 가진 상태고 또 6개월이 됐기 때문에 배도 상당히 나온 상태라서 이제 마음을 다잡아 먹고 그래 중요한 건 지금이지 잘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이가 이제 잘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기쁜 마음에 이 박 씨가 이제 우리 이제 혼인 신고도 하고 출생 신고도 하자라고 이제 주민센터로 간 거예요. 네. 근데 거기서 정말 놀랄 정말 얘기를 듣습니다. 출생 신고도 혼인 신고도 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알아봤더니 이 아내, 이 여성 아이 엄마 지금 아직 이혼이 되지 않은 상태다라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혼녀라고 했는데 그것도 네, 거짓말인가요? 그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임신 직후에 본인이 이혼한 걸 알고 그때서야 전 남편도 아니죠. 지금의 남편한테 가서 나 임신했으니까 이혼해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이혼 조정 기간을 보내는 중이었다고 합니다. 아니 승현님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은 그게 없어졌지만 혼인빙자 간음 약간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나 이혼녀야. 처음엔 그 말도 안 했죠. 결국 추궁을 하니까 나 이혼녀야. 근데 알고 봤더니 애 출생 신고를 하러 갔더니 아직도 부부관계가 지속이 되고 있었어요. 진짜 박 씨의 입장에서는 마른 아들의 날벼락 맞는 건데 진짜 우리 법이 그렇습니다. 지금 이 박 씨의 지금 결혼을 하려고 했던 이 여성과 지금 있는 이 남편 사이는 이게 법률혼이에요. 법률혼.
그러니까 이 두 사람만이 국가가 보호하는 결혼 관계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박 씨 입장에서는 이 박 씨가 어떻게 보면 내연남이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내연남이 부인 있는 그 사람과 상간을 해서 아이를 이제 임신시켰으니까 이게 우리 민법 844조에 보면 이게 그냥 혼인 중에 출생한 자, 또 이혼하면 300일 이내에 출생을 하면 그 누구의 아이인가 하면 그 결혼했는 당시의 사람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박 씨의 입장에서는 자기는 흔히 말해서 내연남이 되는 것이고 그 아이는 내 아이가 맞지만 그 아이는 누구 집에 올라가야 되는가 하면 이 남편, 지금 법률론으로 되어 있는 이 남편의 가족관계 등록부, 옛날로 치면 호적이라 그러죠. 거기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저도 너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이게 그러니까 저번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상간남의 아이를 낳던 아내가 사망을 했습니다. 출산 중에. 그래서 그 아이를 갖다가 그 해당 지자체에서 남편한테 왜 이 애 안 데려가냐고. 그래서 당신 아동 유기로 고발하겠다. 그거랑 이제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똑같은 지금. 상황이죠. 이게 예. 지금 우리 민법상으로는 실제 친부인 걸 사실 지금은 DNA 검사해보면 금방 나오는데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 분명히 내 아이가 맞는데도 불구하고 말 그대로 소위 유령 아빠가 돼버린 겁니다. 야, 유령 아빠. 자, 내 자식인데 내 그 호적에는 올리지를 못한다. 야, 세상에 그래서 다른 정말 생전 보지도 못한 남자 한테 지금 내 아이를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건데, 자, 어쨌든 그 이후에 그럼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그래도 일단 두 사람은 딸을 같이 키우면서 동거 생활을 계속 해나가긴 했습니다. 아, 그 내 동거녀의 법적 남편 그 호적에 올리되. 예, 호적에는 올리되 키우는 건 자신이 이런 생활이 계속되고 있었던 건데 하지만 사이는 계속 나빠졌습니다. 일단 동거녀라고 하겠는데요. 전 남편이랑 사이에서 무려 2명의 아이가 더 있었던 상황이고요. 둘 간의 관계가 계속 악화된 것도 이 아내가 동거녀가 양육을 거의 내팽개치다시피 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좀 결정적이라면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아이가 집에서 혼자 있다가 놀다가 불에 대고 만 거였습니다. 집에 와서 딸의 상처를 보고 박 씨는 그야말로 혼비백산해서 응급실로 달려갔는데 이런 와중에도 동거녀는 아니 애들이 놀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왜 이렇게 난리냐 라면서 대수롭지 않게 반응을 한 거였죠. 그날 밤에 두 사람은 이 일 때문에 크게 싸웠고 결국 참다 못해서 박 씨는 딸을 데리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아유, 소장님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자기 새끼가 화상을 입었다는데. 네. 어? 정말 아이들을 키울 때 여러 가지가 다 겁이 나고 신경을 쓰게 되지만 정말 화상을 입었다. 이거는 엄마로서는 정말 가장 놀란 일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이 여성 아이를 키울 만한 지금 이 정신 상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낳았던 두 아이도 사실상 거의 버리고 나온 거지만 이 정도가 되면 이제 너무 거의 학대니까 이 박 씨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아이를 데리고 나와 버렸어요. 자기 아이니까 그리고 응급실도 가야 되니까. 그랬는데 이 여성이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유괴범으로 신고하겠다 그러면서 막 정말 경찰에다 전화를 했는데 생각을 해보면 이 아이와 박 씨는 법적으로 남남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유괴당했다라고 신고하면 정말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여성에게 아이를 보내고 맙니다. 정말 억장이 무너졌겠죠. 근데 그 이후에 이 동거녀 끝이 난 게 아니라 나 돈이 한 푼도 없어. 집 보증금도 해줘. 양육비도 줘.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런 재정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와, 승현님, 내 딸을 이런 여자한테 못 맡기겠어서 데리고 나왔더니 너 유괴범으로 너 신고할 거야. 와, 세상에 이런. 그러니까 법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모든 민법은 핏줄을 굉장히 중요하게 판단하는데 그 핏줄보다 더 중요한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결혼이라는 그 관계예요. 그러니까 결혼 안에서 출생했는 그 사람은 내 아이가 아니더라도 그 남자 입장에서 내 아이로 키워야 되는 거고 그 관계에 태어났으면 다른 사람의 아이의 입장, 아까 우리 박 씨의 입장에서는 자기 아이가 아니게 되는데 자, 다시 한번 이 사건으로 돌아갈게요. 이 사건에 돌아가면 이제 이 아이를 이 부인이 이제 내연녀, 동거녀가 이제 키우는 거잖아요. 동거녀가 키우는데 이 아이가 계속 상태가 안 좋아요. 정말 사정사정해서 아이를 보면 아이 상태가 정말 이렇게 좋아야 되는데 아이 상태가 굉장히 나쁜 거예요.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이 동거녀가 아이에게 돈을 지출해야 되는데 아이에게 돈을 지출하는 게 아니라 양육에 쓰는 게 아니라 그의 유흥비로 탕진을 해버렸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치면 또 시청 여러분 그렇게 놀랄 일이 아닌데 이 여성이 또 다른 남자와 동거하기 시작합니다. 아이고야. 근데 그 동거를 하는데
이 남성에게 또 다른 자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분노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화나는 과정에 남편이 이 박 씨가 했는 게 딱 한 가지입니다. 사실 이 외면하는 이 부인을 설득을 시켜가지고 이 아이가 지금 키우고 있는 이 아이가 내 아이라고 해서 친생 부인의 소라는 게 있는데 좀 어려운 말인데 그건 빼버리고 결국 내가 친부라는 걸 확인받았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아이를 데려간 게 유괴범으로 몰리게 됐었는데 일단 친생 부인의 소를 통해서 일단 아빠인 거는 인정을 받은 겁니다. 겨우 정말 어렵사리 투쟁을 한 끝에 자, 중요한 건 앞서 얘기했듯이 또 그 아내가 또 동거를 한다는 거잖아요. 네, 심지어 아이 딸린 남자랑 동거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박 씨는 가끔씩 아이를 만나고는 했는데 만날 때마다 아이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봄을 제대로 못 받고 있다는 게 너무 명백해 보였는데 예를 들어서 손톱이 다 길어와서 거기에 때가 껴 있다거나 이에는 충치가 너무 많아서 하다못해서 이 보다 못한 박 씨가 치과 데려가서 치료해 준 적도 있다고 하고요. 심지어 아이가 이제 말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서부터는 충격적인 얘기들을 합니다. 새아빠가 엄마를 때렸다. 엄마가 날 때려서 내가 맞아서 코피가 난 적도 있다. 이런 아이고야.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박 씨한테만 오면은 엄마랑 살고 있는 상황인데 엄마한테 가기 싫다는 말을 애가 합니다. 그래서 박 씨가 아동학대로 이 여성을 신고한 적도 있지만 그때마다 별 소용은 없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런 엄마한테 어떻게 애를 내 딸을 맡겨요? 데리고 와야죠. 그러니까 이제 일단 박 씨 같은 경우는 2020년에 이 아이의 양육권은 자신에게 있다. 그리고 아이의 친권의 행사자도 나를 지정해달라 이런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패소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저희가 지금 나와 있는 사연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법원에 제대로 입증을 할 만한 자료들을 제출하지 못한 것인지 그런 건 뭐 저희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이 박 씨 얘기에 따르면 이제 가사조사관이 와서도 정확하게 사태 파악을 하지 못했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통상적으로 이 남녀 간의 양육권에 관련된 이제 이혼하는 과정이 보통 많이 나오는데 소송을 할 때는 대부분 아이 엄마에게 양육권을 주는 경우가 일반적이긴 합니다. 근데 아이 엄마에게 양육권을 주면 안 될 그런 특단의 사정들, 지금 나오는 그런 사정들이 정확하게 입증이 되면 예외적으로 아빠에게 양육권을 주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예. 근데 하지만 그게 제대로 입증되지 않았는지 이 소송에서 패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심, 2심에서 내리 패소했다는 겁니다. 자, 저희 제작진에게 이 박 씨는요. 난 정말 우리 딸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어떤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너무 이 상황 자체가 믿을 수 없다 보니까 이것도 그냥 소설 쓴 거 아니냐 하시는데요. 자, 이 박 씨의 목소리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10년째예요, 10년째 아이 찾으려고. 제 아이는 제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고 저는 아이를 찾기 위해서 결혼도 안 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아이 엄마는 지금 또 다른 남자하고 동거하는 상태예요. 제가 가끔 면접교섭을 해요. 볼 때마다 아빠랑 살고 있다고 애원을 해요. 아이가 좋대 맨날 하는 말이 아빠 냄새가 좋대요. 아빠 냄새를 담아가지고 집에 가지고 있대요. 이런 말을 해요, 좋대. 자, 그러면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제 손으로 직접 딸을 키우고 싶습니다. 지금 2심까지 패소했는데 방법이 없느냐. 자, 백 변호사님, 유령 아빠에서 이제는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아빠. 아니, 이건 누가 봐도 엄마보다는 아빠가 더 잘 키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우리가 양육권과 친권 행사와 관련된 소송에서 패소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 똑같은 내용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엄마가 데려가서 양육하기로 이제 법원에 판결이 나왔는데 네. 그 이후에 보니까 엄마가 아이를 학대하거나 아니면 다른 동거남을 만나서 아이를 학대를 하던가 아이를 방임하거나 이런 정황들이 있으면 이제 그런데도 판결 났으니까 그대로 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친권자 양육자 변경 심판 청구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중요한 게 사정 변경이 있어야 돼요. 그때 소송 결과가 났을 때와 그 이후에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들이 발생을 하면 저기는 안 된다. 이제 내가 키워야 된다라고 변경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길이 남아있긴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증거를 많이 모아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건 또 아이의 의사입니다. 아이가 이전에 그런 결정이 났을 때 그 이후로 엄마에게 어떤 일을 당했다거나 그래서 지금 나는 아빠랑 살아야겠다거나 이런 진술들을 하는 거는 굉장히 이제 이 이후의 소송에서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증거들을 명확하게 모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승 의원님부터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저는 아니, 이거 딱 들어보셔도 엄마보다는 아빠가 낫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 상황. 이게 낫고 이게 뭐 아까 저 변호사님은 이제 민법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형법에 아동학대 처벌법이라는 게 있고 아동학대 처벌법이면 두 가지 아동을 중상해하거나 상습적으로 아동을 학대하면 그때 친권 상실을 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친권 상실이 되면 물론 그 상실하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검사가 하는 거니까 지자체장이나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사가 적극적으로 좀 들여다봤으면 어떨까. 다음 한 번에 더 아동학대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분명히 저 아버지께서는 신고하셔가지고 형법상으로도 친권 회복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아이는 정말 제대로 키울 수 있는 사람으로부터 예. 키워져야 한다 이런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도요. 네, 저도 정말 아이의 신체적, 정서적 안녕만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코피도 나고 화상도 있고 충치도 많고 또 새아빠의 폭력 환경에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아이에게는 너무나 지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아이를 좀 상담받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상담을 받으면 이 아이의 심리적 상태나 지금 상황, 사회적, 지금 물리적 환경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만을 위한 결론으로 다시 한번 재조정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기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의견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SSK님 사람 만나려면 뒷조사 다 하고 만나야겠네. 너무 무섭다 하셨고요. 이진우님 어쨌거나 아이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다른 남자랑 살고 있는 엄마보다 아빠가 우선 아닐까요? 하셨습니다. 따뜻한 봄날님도 아이 의사가 중요할 것 같아요. 아이도 싫다고 하는 상황이니까요. 허니몽키님 마음 아픕니다. 꼭 아이 되찾길 바랍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좋습니다.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